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하는 김대리에게 저자 유세미입니다. 오늘의 유세미의 직장 수업에서는요. 2019년 한 해에 직장인들의 자기계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초에 보통 계획들 많이 세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보통 우리 그 직장인들의 자기계발은 굉장히 막 의무감에서라도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어떤 숙제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연초에는 막 의욕이 막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미리 막 노트에 또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벽에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1월에 그렇게 어학학원, 새벽학원, 뭐 저녁반, 어학학원이 일단 성수기를 이룬다고 해요. 보통 이제 한 해의 결심을 뭐 헬스장, 뭐 어학학원 이런 데서부터 뭐 새벽 별보기 운동부터 이제 시작하는 직장인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든가요? 우리 보통 이제 연초에 어떤 자기계발 계획을 세워놓고 나면 실제로 뭐 연말에 가기도 전에 중간에 막 계속 흐지부지 막 없어지다가 결국에 내가 연초에 무슨 계획을 세웠었지? 막 이렇게 막 다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사실 부지기수잖아요. 뭐 작심삼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한 3개월을 사실 넘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모두 다 뭐 너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의욕이 뭐 적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의욕이 많고, 그리고 의지가 강하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 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걸 화두로 놓고 볼 때,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 방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나의 올해의 계획을 연말까지 끌고 가서 잘 이제 성취를 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전략인데요. 한 가지 전략마다 두 개가 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개가 되는 거죠.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연초에 일단 계획을, 목표를 정하는데, 제일 첫 번째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뭔가 하면요. 그냥 남들이 계획을 세우니까 나도 뭐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뭔가 시작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다른 부서 사람들은 뭐 영어 한다는데 나도 영어 해야 되지 않나? 중국어가 대세라는데 중국어도 해야 되지 않나? 요새 뭐 스페인어도 굉장히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스페인어 학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남들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자기계발 계획은요, 결코 이제 뭐 100% 이제 실패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만요. 계획을 일단 세우는데, 계획에는요, 계획에 일단 계획을 세운다? 근데 거기에 계획이 짝을 이루는 건 뭔가 하면요, 절실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12월까지 그 계획을, 그 목표를 끌고 가는 어떤 추진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실한 이유가 없다면 절실한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2년 후에 내가 원하는 A사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그 회사에서 원하는 기본 스펙이 토익이 800점이야 라고 하면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죠. 토익 800점 맞으려면, 회사 다니면서 점수 올리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그때 맞춰서 이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책을 읽는 것도 무조건 뭐 책 많이 읽는 게 좋아, 뭐 책을 많이 읽으면 뭐 다 좋은 일이지,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100권을 읽겠어 라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계획에 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계획에 절실한 이유인 짝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책 100권을 올해 읽겠어 라고 하면 나는 내년이나 후년쯤 내 책을 한번 써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쓰기 전에
책을 올해 100권쯤 읽어서 뭔가 이제 필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본 베이스를 구축해야 돼. 라는 거는 또 절실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요새 이제 샐러리맨들 중에서 책 쓰기가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독서량이 없이는 절대 책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책을 잘 안 봤던 사람이라도 내가 내년쯤에 이제 그 책 쓰기를 이제 스타트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올해 100권은 무조건 이제 읽어야 된다 라고 나의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다가 절실한 이유를 반드시 만들어서 이렇게 페어로 만들어 두시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적인 어떤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 현실적인 계획에는 반드시 수치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수치가 없는 계획은 그런 실천 계획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몸짱이 되겠어. 몸짱이라는 건 뭐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뭐 헬스클럽에 가서 인바디를 쟀을 때 뭐 근육량 얼마, 체지방 얼마, 그 체지방 얼마, 근육량 얼마 이거를 갖다가 딱 목표 수준을 수치로 정확하게 정하고 자, 체중 감량은 몇 킬로 이렇게 정해야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내가 100권을 보겠어 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독서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 뭐 한 달에 뭐 몇 권, 뭐 주말에 몇 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계획을 짜야 되고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에 붙는 이번에 짝은 뭔가 하면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어떤 독서를 하거나 독서 노트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날마다의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계획이 실천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치를 포함한 계획을, 짜잘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반드시 기록해낸다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어학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계획이 될까요? 어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공부하는 시간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때는요, 내가 하루에 공부를 할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나를 거꾸로 현실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루에 할 수 없는 분량을 이렇게 막 정해놓고 뭐 점수가 언제 이만큼 나와야 되라고 하는 거는 좌절하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 회사는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간을 빼는 거죠. 수치화해서. 자, 내가 출근하는 시간 동안, 지하철에 있는 시간 동안, 온라인 강좌 1개를 듣겠어.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이잖아요. 그렇게 듣고 실제로 그날 그 아침에 들었던 온라인 강좌 하나에 대한 관련된 단어, 구문을 그냥 뭐 적어놓고 뭐 여기 뭐 책상에 붙여놓든지 어떻게 해갖고 그날 짬짬이 중간중간 외워서 퇴근한 이후에 그거를 다 외웠는지 확인하고 자는 거. 여기까지를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그거 갖고 이제 부족하니까 일주일에 2번 혹은 1번은 칼퇴근해서 집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11시까지, 뭐 내지는 뭐 11시 반까지 그 영어 공부를 하겠어.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지켰나 안 지켰나를 탁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하는 부분을 짝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전략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세 번째는요, 중간 점검과 보상이 또 하나의 짝이에요. 중간 점검은 뭔가 하면요, 매월 아주 정기적으로 그 달 했던 거를 갖다가 점검을 해주는 거죠. 아, 내가 운동을 이만큼 하기로 하고 지금 한 달의 계획이 이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지켰나 안 지켰나.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라고 예를 들면 저녁에 뭐 바나나만 먹기로 했어.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놨으면 실제로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동그라미 X라고 해가지고 한 달의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중간점검, 자, 1월 말이 됐을 때 어학이든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뭐 책을 읽기든 간에 한 달 지났을 때 완벽하게 내가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짝,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를 했으면 내가 원래 하고 싶던 걸 나한테 상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공부하느라고 막 너무 애쓰고 힘들었으면 내가 너무 드라마를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제대로 다 100% 공부를 했으면 그러니까 하루 주말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드라마 몰아보기를 혼자 빈둥대면서 막 할 수 있게끔 나한테 상으로 주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책 보는 거 뭐 독서 기록 작성하고 이러는 거 다 너무 잘했으면은 나한테 그러면 무슨 보고 싶었던 어떤 좀 비싼 좀 이렇게 탁 마음 먹어야 되는 거 뮤지컬이나 뭐 연극이나 이런 거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런 걸 나한테 상으로 주겠어. 이렇게 보상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짝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1월부터 계속 2월, 3월, 4월 이게 매달 하는데 어떻게 중간에 포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월 중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 스스로에게 지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제로 자기 개발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12월까지 끌고 가는 추진 동력은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전략에 두 개씩 페어를 짓는 요 내용만 꼬박꼬박 지켜도 실질적으로 한두 가지의 자기개발 목표를 끌고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런 식의 전략을 짜지 않고 그냥 막연한 목표, 그냥 막연한 계획,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 잘 안 되면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 이런 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개의 전략으로 올해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막 크고 막 힘들고 막 너무너무 애써야 되고 어려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요. 작지만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계획부터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요령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월 2일인데요. 이 촬영 날짜 기준으로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직 계획 세우시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계획 세우시고 절실한 나의 이유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수치가 포함된 그런 세부 계획을 세워서 늘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그리고 매월 중간 점검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6가지의 전략으로 올해의 자기계발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